안녕하세요. 교회 언니 유미, 이유미 사모입니다. 되게 오랜만이죠. 제가 요새 교회 안팎의 사역들이랑 그리고 개인적인 일들이 많아져서 유튜브에 시간을 내기가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최근에 집을 이사를 하고 나서 채널 분위기를 어떻게 좀 바꿔볼지 고민이 많았거든요. 앞으로는 조금 더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는 콘텐츠로 다른 일을 하면서 틀어놓고 들을 만한 그런 포맷으로 업로드를 해보려고 해요. 오늘은 사랑의 시작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만추, 인만추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자만추는 다들 아시죠?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 인만추는 자만추의 반대말이래요. 인위적인 만남 추구. 자만추이든 인만추이든 어쨌든 간에 이성을 만나고 서로가 호감을 느끼게 되고 사랑을 하게 되는 그 시작점이 있죠. 어떨 때 우리는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고 사랑하게 될까요?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었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언제 무엇 때문에 그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고 좋아하게 되었나요?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게 스며들었을 수도 있고요. 첫눈에 반했을 수도 있죠. 우리는 대체 언제 어떻게 누군가를 좋아하게 될까요?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건요. 첫 번째, 가까울 때, 그러니까 자주 볼 때 사랑에 빠질 확률이 더 높다고 합니다. 멀리 있거나 자주 보지 못할 때보다 더 많은 시간을 붙어 있을수록 좋아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한 형제가요, 특별 새벽 예배 기간 동안에 자기 차로 차량 봉사를 한다고 교인분들을 태우고 새벽 예배를 다녔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벽 예배에 들쭉날쭉 참석을 하거나 아니면 초반에는 잘 나오다가 뒤로 갈수록 잘 못 나오고 그랬는데 어떤 한 자매가 매일매일 새벽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참석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 그 형제의 차를 타고 교회에 가게 된 거죠. 그런데 나중에 그 특별 새벽 예배 기간이 끝나고 나서 둘이 사귀게 됐더라고요. 결국 둘이 결혼도 했어요. 매일 보다 보니까 점점 가까워지게 되었대요. 한 연구에서 한자를 전혀 모르는 미국인들에게 여러 가지 한자 글자들을 보여주고 어떤 글자가 제일 마음에 드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자주 봤던 글자를 마음에 든다고 골랐대요. 다른 이유는 없었다고 해요.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자주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슷할 때, 서로 비슷할 때 사랑에 빠질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가치, 신념, 성격이 비슷한 사람끼리 서로 좋아하고 사랑에 빠지게 돼요. 제가 정말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요. 정말 연애를 하고 싶다면, 그것도 정말 좋은 사람이랑 만나고 싶다면요. 내가 먼저 그만큼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꽃에는 나비와 꿀벌이 날아들어요. 건강한 정신과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은요, 자신과 비슷한 사람을 알아볼 눈이 있고요. 또 그런 사람을 찾아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죠. 반대로 오물에는 파리가 꼬여요. 내 수준이 낮다면요.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갈 분별력이 없다면요. 나를 이용하려는 못된 이성이 꼬일 거예요. 제가 아는 여자애 중에 진짜 이상하고 못된 남자만 사귀는 그런 친구가 있었거든요. 정말 희한하게 남자가 폭력을 쓰고 스토킹을 하고 피임을 제대로 하지 않고 아이를 지우게 만드는데 그런 남자들만 계속해서 만나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보는데 도와주고 조언을 해준다고 해서 고쳐지지가 않는데
너무 안타깝고 답답했어요. 심한 말일 수 있지만요. 이 친구는 이런 남자들만 만날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예요. 파리는 본능적으로 꽃이 아니라 쓰레기를 찾아서 날아가요. 정말 슬픈 얘긴데 그렇더라고요. 각자 우리가 원하는 이상형이 있잖아요. 정말 좋은 사람과 만나서 사랑을 하고 아름답게 연애하고 결혼도 하는 그런 그림을 꿈꾸시죠. 그렇다면 계속해서 더 좋은 사람이 되는 도전을 멈추지 마시기 바래요. 그리고 세 번째, 이성적인 매력이 있어야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이 말은 상대방에게 내가 남자로 느껴질 만한 또는 여자로 느껴질 만한 뭔가의 매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그 사람에게 남자로 느껴지지 않는다면 나는 그냥 남사친, 착한 오빠, 아는 동생, 교회 형제로 남을 뿐이죠. 아니면 소개팅이 끝나고 나서 다시는 보지 않을 사람이 되거나요. 이성적인 매력이라는 것은요, 외모와 같은 신체적인 매력일 수도 있고 태도나 성격 같은 정신적인 매력일 수도 있어요. 신체적인 매력과 정신적인 매력 두 가지를 다 포함을 하는 거죠. 우리 남자분들은 예쁜 거 좋아하시잖아요. 예쁜 이성을 좋아하시죠. 그런데 의외로 여자가 남자를 볼 때도 신체적인 매력이 은근히 중요해요. 여자들도 예쁜 걸 좋아하거든요. 예쁜 옷, 예쁜 액세서리, 예쁜 연예인을 좋아해요. 그래서 외모도 여자가 사랑에 빠지는 중요한 요인이 돼요. 남자가 보는 여자의 외모 얘기는요, 상대적으로 좀 더 간단하기 때문에 오늘은 여자가 보는 남자의 외모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많이 해볼게요. 외모는 이목구비도 있겠지만요, 보통은 스타일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깔끔하고 훈훈한 차림새, 그리고 이 사람이 풍기는 어떤 분위기, 이런 것들일 수도 있어요. 여자는 남자가 어떨 때 남자로 느껴지고 이성으로서 매력을 느끼게 되냐면요. 남성다운 강함이 엿보일 때거든요. 강함이요. 보통 여자가 남자를 볼 때 어떤 것들을 꼽나요? 외모, 매너, 능력 이런 것들이 있죠. 그 이유는요, 결국에는 강함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외모, 매너, 능력에서 남성성, 강함 이런 것들이 엿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외모, 뭔가 운동을 했을 것 같은 다부진 느낌, 이런 데서 신체적인 매력, 즉 강함이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전등을 갈거나 운전을 할 때 드러나는 팔뚝의 힘줄 같은 것, 다 남성적인 매력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매너, 차가 지나갈 때 나를 보호해 주려는 제스처, 문을 잡아주거나 무거운 짐을 대신 들어주는 행동, 이 모든 게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 있죠. 그리고 능력, 남성성의 중요한 특징들은 진취적인 것, 주도적인 것, 이런 것들인데요. 이것은 결국에는 집단 안에서 이기고 우위를 차지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죠. 이런 것들이 결국엔 사회적인 지위나 부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도 이 사람이 강한 남자라는 거를 가늠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남자분들 혹시 소개팅 같은 거 하시면요, 초반에 너무 약한 얘기나 솔직한 얘기들을 많이 하시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여자는요, 남자가 나보다 강할 때, 이게 단순하게 힘만 세고 이런 게 아니라 존경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될 때 매력을 느끼는 것 같아요.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이 남자가 어느 면에서 나보다 낫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지 멋지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인품이나 신념 같은 걸 수도 있고 지식 수준일 수도 있고요. 사회적인 성취일 수도 있어요. 뭔가 멋지다,
라고 생각될 만한 게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친한 오빠, 착한 형제가 되는 거예요. 일단은 이성으로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친구였다가 연인이 되는 경우들을 보면 알 수 있죠. 얘랑 나는 분명 아무 감정이 없는 그냥 친구였는데 어느 순간 여자로 느껴졌다. 어느 날 예쁜 원피스를 입고 온 걸 봤는데 순간 되게 예뻐 보였다. 친구들과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는 걸 봤는데 해가 쫙 비치면서 갑자기 너무 예뻐 보였다. 당연한 얘기지만 나는 그 사람에게 멋져 보이고 예뻐 보여야 돼요. 그래야 좋아하게 돼요. 이렇게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 누가 나와 사랑에 빠지려면 자주 봐야 한다? 맞죠? 그런데 2번째, 3번째는 좀 반발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이건 나를 바꿔야 되기 때문이에요. 남자를 잘 만나고 여자를 잘 만나려면 내가 수준이 올라가야 된다? 매력이 있어야 된다? 이 얘기가 반발감이 들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세요. 믿음을 봐야지 세상적인 수준이나 외모를 보면 됩니까? 그럴 때마다 전 얘기하는데요. 연애와 결혼은 봉사가 아니에요. 누군가 좋은 사람이 나타나서 이 모습 이대로의 나를 좋아해주고 구제해주길 꿈꾸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게 될 리가 없어요. 하나님께선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을 하게 하셨어요. 로맨스라는 것을 남녀 사이에 주셨죠. 하와를 처음 봤을 때 아담이 했던 로맨틱한 고백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런 설레고 좋아하는 사랑의 감정이 있었기에 남녀 2사람이 평생을 함께하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남자로 느껴지지 않고 여자로 느껴지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을 하고 연인이 되겠어요? 물론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그냥 이성 친구를 사귀고 싶어서 고백받으면 받아주는 경우도 있고요. 사랑하는 것까진 아니지만 적절한 타이밍에 사람도 조건도 괜찮아서 결혼을 결심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진짜 건강한 연애와 결혼은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전제로 해서 서로가 마음을 주고받으면서 관계를 쌓아나가는 것이죠. 특히 결혼은요, 서로를 도와줌으로써 함께 성장해 나가고 너무나 중요한 믿음의 공동체인 가정을 이뤄나가는 거예요. 건강한 남녀 관계는요, 어느 한쪽만 일방적으로 주는 봉사 같은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연인과 배우자는 봉사자가 아니에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기독교인이라면 영적인 것만 봐야 된다 라고 하시는데요. 우리 성경 인물들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와 찬양만 잘한 사람들이었을까요? 모두들 믿음도 좋았지만 그 믿음과 더불어서 지혜, 용기, 그리고 진실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바울은요, 말씀과 기도뿐 아니라 그로 인한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양을 많이 강조했어요.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의 품격과 경건함을 애타게 강조했죠. 정말 성경적인 사람은 삶의 모습 또한 아름답고 멋진 사람이 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 왜 이렇게 믿음이 좋고 내면이 괜찮은 나를 안 만나주나, 이런 말은 이제 그만하기로 해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에 빠지는 때는 언제냐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타이밍에 그렇게 됩니다. 그 타이밍은 언제 올 가능성이 높냐면요, 내가 지금 연애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충만할 때, 그때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삶의 부족한 부분, 외로운 부분, 그리고 활력이 없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연애를 통해서 채우고 싶을 때가 아니라 내 인생이 연애를 안 해도 괜찮은 상태일 때, 주님과 사랑하는 관계만으로 충분히 행복할 때, 그때 사랑의 타이밍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